반갑습니다. 첫 번째 영상은 바로 홈오피스이자 집이자 어떻게 보자면 저희 놀이터이기도 한 제 공간을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어, 10개 이상 두지 말자라고 약속을 했어요, 저한테. 왜냐면 저는 이렇게 많은 물건이 있으면 있을수록 집중이 깨지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두는 물건의 개수를 줄이려고 했고, 현재 이 상태가 저희 기본적인 업무나 기록하는 데스크 상태입니다. 그냥 이건 이케아 중형이고요. 최근 구입한 것 중에 가장 좀 마음에 드는 제품인데, 이 제품 이거 타이머도 제가 여러 개를 갖고 있어서 좀 돌아가면서 사용하는 편인데, 네, 이것도 잠시 멈춰서, 그리고 아이패드도 제가 이제 굿노트 필기를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아이패드도 기본적으로 이게 항상 기본적인 형태? 여기서 컵 하나 정도는 있는 편이에요. 책상 위에 항상 눈에 보이는 곳에 유리 오브제를 두려고 합니다. 이걸 보면서 마음의 평안을 얻는 타입이에요. 그리고 수동 캘린더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좋아하는 요소인 캘린더 그리고 스테인리스, 철제 느낌이 조합된 아이템이라서 꽤나 애정하고 있고요. 아침에 데스크 셋업을 할 때 이렇게 직접 날짜를 바꾸는 걸로 시작하곤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침대인데 뒤에 조절하는 게 있어가지고 마음대로 높이를 조절할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이런 블랙 테이프를 쓰다 보니까 블랙 타입의 모니터 받침대가 필요했고 딱 이렇게 깔끔하게 나와줘서 마치 한 세트이처럼 조합이 좋죠? 이 책상이 제가 이케아 제품인데 다리는 철제라서 들리시나요? 다르죠? 정말 두꺼운 원목의 철제 다리, 그리고 이게 곡선을 주는 마감이 워낙 좋아서 이거 보자마자 제가 구매를 했고, 제가 테이블 관련해서 정말 많은 시도를 해봤고, 직접 재단해서 만들어도 보고, 뭐 원형, 정사각형, 뭐 타원형, 책상을 고르실 때 중요한 거는 첫 번째는 무거울 것, 두 번째는 안 흔들린 책상의 특징은 대체로 그냥 한때기가 있으면 거기에 다리만 있는 타입이 아니라 이 다리와 다리 사이를 보조해주는 중간 다리가 있거든요. 그러면 총 4개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그럼 이어주는 부속이 있는 테이블이 잘 안 흔들리더라고요. 이 제품은 NIMM의 이츠 리얼 블루투스 스피커 카세트 플레이어 콤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카세트 플레이어로 사용하다가 블루투스 송신기인 테이프를 넣어서 플레이하면 블루투스 스피커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충전형이 아닌 건전지 타입이어서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충전용 건전지를 구매하시길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얻은 방법은 바로 린스랑 이렇게 헝겊을 이용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린스 푼 물을 여기 수건에 묻혀가지고 한 번씩 이렇게 닦아주세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코팅이 돼가지고 좀 먼지가 잘 안 앉게 되는, 일주일에 한 번씩
린스물 세척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그냥 구연산 스프레이 같은 걸로 한 번씩 뿌려서 하루에 한 번 정도 청소 싹 해주면 먼지가 그렇게 잘 앉지는 않아요. 어떻게 책상을 깨끗하게 정갈하게 잘 유지할 수 있냐? 그러니까 제 나름의 방법은 바로 요 트롤리를 쓰는 겁니다. 제가 이걸 고른 이유가 좀 단이 이게 높거든요. 다른 그 트롤리들보다 단이 한 20cm 이상? 21 정도? 2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책 같은 거나 조금 더 높은 노트를 넣을 때 좀 유용할 것 같더라고요. 가장 첫 번째 칸에는 이번 달 읽을 책들 이렇게 쭉 모아뒀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칸에는 이렇게 노트, 기록 관련된 아이템들을 쭉 모아뒀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마지막 칸에는 카메라 같은 종류들, 카메라 같은 거 넣어놨고, 요 헤드 세슬컨, 요 아이는 이거 정말 많이 물어보시던데 그냥 수세미 거리거든요. 수세미 거리인데 헤드셋 거리로는 이게 안맞춤이더라고요. 왜냐면 헤드셋에 보면 보통 여기가 넓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걸어두면 딱 이렇게 트롤리 가장 위에 제가 책을 놓는다고 했잖아요. 지금 보시면 책에 원래 이렇게 평소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순서대로 이렇게 정렬이 된 거고요. 만약에 다 읽었다거나 완료한 것들은 책등을 뒤집어 놓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 최근에 구입한 책인데 이 책이 제가 지금 읽고 싶어서 샀거든요. 그렇다면 이 순서에 의해서 가장 뒤에 있는 아이를 두 권을 빼고 얘를 제가 놓고 싶은 순서에 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두 권을 빼서 놓고 쭉 뽑아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시 정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독서량이 대략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수도 있어가지고 저는 좀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꽉 채웠지만 다른 분들은 예를 들어 이렇게 북스펀드 같은 걸 이용해서 그냥 책의 숫자를 조절하시면 돼요. 그냥 이 정도, 이번 달은 이 정도만 읽을래 하면 이렇게 줄여가지고 북스탠드 이용해서 이렇게 세워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 집을 보시면 비커가 정말 많아요. 이게 정리 아이템으로 가장 많이 쓰는 건데 삼박 비커인데 생각보다 저는 정말 잘 쓰고 있어요. 이게 제가 왜 좋냐면 왜 다른 유리 제품들은 쉽게 깨지잖아요. 근데 실험용이라서 그런지 얘가 이렇게 어느 정도 높이에서 떨어뜨려도 괜찮아요. 잘 버텨요. 튼튼해요. 제가 뭐 집어던지지 않는 이상 깨지진 않으니까 그래서 좋아하고, 그럼 이거 다 필기로 주고, 요거는 250짜리인데 얘는 500짜리예요. 그리고 좀 더 많이 풍성하게 넣을 두꺼운 것들 넣을 수 있고, 제가 지금 집게가 굉장히 많잖아요. 집게가 종이 같은 걸 제가 많이 쓰다 보니까 북마크가 되기도 해요. 책을 읽다가. 네, 그래서 책 읽은 부분을 이렇게 찍어서 뭐 쓰기도 하고, 또 다양하게 쓰고 있으니까 클립 같은 거는 많이 쓰고요. 그 무인용품에서 나오는 파일박스 중에 하프 타입이 있어요. 이렇게 반이 딱 잘라진 게 있거든요. 파일박스 수납 아이템을 쓰시다가 가장 좀 애로사항을 겪으시는 게 깊이감이 너무 깊어서 오히려 수납이 어렵다는 점이잖아요. 반으로 뚝 잘라버려가지고 이것도 적층이 가능하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노트, 제가 자주 쓰는 노트들. 그리고 여기는 제가 자주 쓰는 이제 뭐 각종 아이템들, 뭐 연필깎이, 계산기, 이거는 페이퍼랑이라고 하는 영수증 인쇄기 같은 느낌의 제품인데 이거 나중에 한번 제가 소개를 다시 할게요. 트롤리는 이제 뭐 책상 옆에 필요할 때마다 끌고 와서 쓴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쭉 끌어와서 제자리에 두고요. 그리고 나머지 아이템은 정리. 여기 사진들은 다 제가 촬영한 사진들이에요. 긴 곳은 제가 좀 다른 사진들 잘 뽑으면 여기다 배치를 할 거거든요. 가끔 이거 보면서 그냥 힐링합니다. 네. 사진 찍는 걸 진짜 추천드려요. 한번 자기가 찍은 거 인쇄하셔가지고 이렇게
직접 물성이 있는 것으로 마주하면 확실히 그 시선을 담았던 그 시간이 좀 다르게 다가오거든요. 자기한테 좀 더 의미가 있어지는 것 같아요. 신발 박스예요. 엔화인 제품인데 제가 인덱스를 다 달았거든요. 그래서 좀 잘 안 꺼내는 제품들을 그러나 언젠가는 쓰는 것들을 이렇게 모아서 갖춰놨습니다. 카메라 부품 같은 것도 있고 케이블 전선 같은 거. 박스 안은 어떻게 되느냐면 케이블 전선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놨어요. 이게 다이소 가시면 메이크업 박스라고 6개 칸이 나눠져 있는 게 있는데 이게 뭐 8핀짜리, 5핀짜리, 뭐 C타입 뭐 이런 식으로 다 나눠놓은 건데 언젠가 한번 정리를 할 겁니다, 얘네들을. 그리고 이 순서가 어떤 순서냐면은 제가 그나마 자주 꺼내는 그런 횟수를 생각해서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수세미 거리입니다. 이게 네모나잖아요. 이 주방 카드가 딱 네모난 거예요. 걸어지네? 와 하다가 어떻게 쓸까 했는데 제가 여기다가 핸드폰을 걸어두는 이유가 딴 게 아니라 핸드폰이 너무 눈앞에 있으면 자주 들여다보게 되더라고요. 손에 뻗는 요 거리 내에 가까이 있으면 어떻게 됐지? 이렇게 잡으니까. 그래서 최대한 가까우면서도 먼 그런 자리에 거치를 한 다음에 여기 구멍이 어차피 나 있으니까 이걸 통해서 충전선 꽂으면 바로 충전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어서 꽤나 요긴하게 쓰고 있습니다. 수세미 거리 최고인 것 같아요. 저희 집의 인테리어가 완성된 것 중에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이거 바로 무인양품 SUS 선반을 두게 되면서 얼추 완성이 되었고 여기에 맞춰서 수납 아이템들이 들어오게 되고 무인양품 와이어 바스켓 아니면 그냥 와이어 바스켓 검색하시면 이런 종류의 여러 크기의 와이어 바스켓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렇게 한 바구니씩 제가 읽으려고 하는 순서대로 배치를 했어요. 여기까지 4개까지는 순서대로 배치를 했고 아래 바스켓은 다 읽은 책이라든지 아직은 읽지 않아도 되는 책들, 우선순위에서 게재된 책들을 우선 나열을 해뒀습니다. 이 나비랑이 저희 집에 처음 온 아이인데 되게 요만할 때 왔거든요. 그냥 한 뼘 되는 크기로. 근데 엄청나게 자라더니 여기 줄기에서 막 지금도 나고 있죠. 계속 새로운 아이들을 내어주고 있더라고요. 나비랑은 딴 거 필요 없이 이렇게 나잖아요. 그럼 어느 손가락 마디가 좀 더 커지면 이걸 똑 뗄 수가 있거든요. 요게 좀 더 손가락 마디 이상 좀 자라면 똑 떼서 그냥 물에 담궈두면 또 자라요. 이만큼. 이랬는데 이게 몇 개지? 이거 한 2배가 한 1년 안에 다 큰 것 같아요. 제 길을 빨아먹고 사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는 아이고요. 뭐 붓다는 빠지지 않죠. 원래 오일 뭐 하는 거라던데 그냥 저는 오브제로 쓰고 있습니다. 오일 버너 그래 막 그런 거였는데 이 아이비도 예쁘죠. 나중에 식물들 한번 모아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그 주제는 척박한 집안 환경에서 잘 자라는 식물들 이런 식으로 소개를 해볼게요. 아래쪽에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고 무인양품 파일 박스들인데 이게 와이드고 이게 보통 노멀한 제품이고 이게 아까 봤던 하프형이에요. 근데 아직 제가 이거 인덱스를 안 붙였는데 인덱스를 안 붙인 이유가 분명히 한번 정리하고 난 다음에 물건이 여러 변수에 의해서 이게 변경이 될 거란 말이죠. 수납하는 아이템이. 이 정리가 된 상태가 나의 생활에 적응되는 스며드는 기간을 저는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잘 스며들었다, 변동이 거의 없다 싶으면 그때 라벨지를 써서 붙이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저는 최대한 3개월 이상 그렇게 한번 지켜본 다음에 라벨을 붙이고 있습니다. 저는 한 번 이동이 있었어가지고 최근에 라벨지를 붙이진 않았어요. 이대로 한 달 이상 한번 보고 정착이 되었다 싶으면 붙일 것 같고 아마 이렇게 정착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에. 저는 인센스도 좋아해서 인센스 제품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인센스도 소개해드려야 되는데 정말 좋아하거든요. 인센스 피우는 거. 명상하면서 아니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환기하면서 피워가지고 좀 마음에 평온을 준다고 해야 될까? 이거는 가장 제가 많이 쓰는 것들이긴 한데 제가 아까 전선 케이블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저거는 좀 버려야 할 것들이라든지 안 쓰는 것들 위주가 많고 여기는 딱 제가 쓰는 케이블 관련된 제품들이 딱 모아져 있는데 이건 이제 그 애플워치 관련, 이거는 유선 이어폰, 아이폰 케이블. 제가 최소한으로 쓰는 케이블들을 딱 필요한 만큼만, 솔직히 이것만 있으면 다른 거나 다 저는 필요는 없어가지고 내가 필요한 최소한 수량을 알게 되면 나머지는 정리하는 건 솔직히 쉽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일단 이거는 다 타이머입니다. 제가 뽀모도로 몰입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다 타이머들이에요. 이런 것도 뿅뿅 나오자마자 샀는데 이거 옛날에 많이 썼던 거. LED 타이머도 있고요. 한번 타이머 리뷰는 곧 가지고 올 것 같아요. 이렇게 선을 맞추면 쾌감이 쩔죠? 독서 영역이 있으면 확실히 독서 몰입력이, 집중력이 확 높아지거든요. 팔자만 신경을 써야 되는데 너무 많은 기기나 알림이 있으면 독서에 몰입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 읽고 있는 책들도 많고 또 빅터가 있죠? 여기도 연필 같은 거. 제가 좋아하는 독서들 중 하나인데 이런 감성, 이런 감성을 좋아합니다. 회전도 되고 모두 조절도 되니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독서대 자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 브라운 시계 같은 건 저희 그 인스타나 여러 소셜에 자주 등장하던 아이인데 접이식이라는 점이 좋아요. 아까 저는 선풍기도 접이식이었고 이렇게 약간 형태가 변하는 아이템들은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알람도 되고요. 근데 약간 섬세한 조절은 잘 안 되는 거라서 뭐 불만 없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책상 같은 경우에는 사양이 좀 있는데 그러니까 요즘 나오는 책상들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책상이 높으면 오랜 시간 동안 고정된 자세로 있기도 불편하고 그리고 제가 딱 원하는 너비의 그러니까 좁으면서도 넓은 그러니까 미묘한 자신만의 너비가 있잖아요. 그거를 좀 만족시킬 만한 책상도 없었고 그러니까 원목 책상을 갖고 싶었는데 가격이 비싼 건 도저히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리고 제작 기간으로 2주 넘는 것도 많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그 나무 재단하는 쪽에 알아봐서 나왕 합판을 제가 재단을 했고 3면을 다리를 전체적으로 둘 수 있도록 나무 재단을 했고요. 서랍 같은 거 둬서 간단한 거 들 수 있도록 또 해놨고 나중에 한번 다시 만들고 싶기는 해요. 이게 좀 완벽하게 된 건 아니라서 완성도가 그리 높지는 않거든요. 나중에 한번 제대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점심 거울 앞에 그냥 어항 두는 자리이긴 한데 소음 때문에 꺼놨는데 이거 항상 풀로 돌리면서 은봉을 딱 2마리 몇 개 이제 키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원래 사탕 케이스인가? 슈가 케이스인가 그런데 열면은 얘네 밥이에요. 얘를 2개나 구입을 했는데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하나는 그 화분 놓는 받침대로 쓰고 있고 하나는 캔들 많이 켜는데 그냥 켜놓으면 좀 위험하다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딱 킬 때는 이렇게 해놓고 양초 올려놓고 하면 이렇게 두고 이렇게 덮어서 보관 딱 하고 그리고 끝. 네, 그냥 양초 받침대로 쓰고 있습니다. 주방은 최대한 깔끔하게 최소한의 필요한 것들만 두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인덕션이 있었는데 인덕션이 너무 오래된 거다 보니까 기능도 좀 떨어지고 그리고 찢는 때가 너무 많이 묻어서 보기가 싫더라고요. 위에 이거 철제 커버를 씌웠고 그다음에 인덕션 1구짜리 저는 많이 필요하지도 않아서 1구짜리 하나 그리고 주전자 이렇게 두고 저는 커피포트 안 쓰거든요.
이거 그냥 주전자 하나면 뭐 거의 다 해결할 수 있어가지고 금방 끌어서 뭐 불편하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 뒤에 그 기름 같은 거라든지 양념 튀지 말라고 있는 양념 튀김 방지 커버 같은 거, 이것도 철제 제품이라서 자석별 같은 걸로 자주 쓰는 조리 도구들을 이렇게 걸어놨거든요. 제가 뭐 요리를 엄청나게 잘하거나 수월하게 해내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냥 최소한의 도구만 있어도 돼요. 그래서 이건 굽거나 할 때 쓰는 집게, 홈주퍼, 주걱 이렇게 3개의 도구 있고요. 이거 걸어둔 거 냄비나 프라이팬 커버, 찜기 커버용으로 쓰고 있고, 스테인리스 거의 기본형이라 할 수 있는 건조대를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커버 이렇게 두고요. 수전만 닦는 용도로 쓰는 것들 이렇게 집게로 해서 달아두고 있고, 설거지바, 이게 동구밭에서 선물 주신 거예요. 잘 쓰고 있습니다. 천연 펄프, 그거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뭐지? 친환경 천연 펄프? 이게 생분해 소재 셀룰로스 요즘 많이 쓰잖아요. 물기 닿으면 부드러워졌다가 바짝 빨리 마르는 거. 이게 사용성이 좋은. 부드러워서 그릇의 흠집도 좀 덜 나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것 또한 무인양품 SUS 선반이고, 가장 위에는 자주 쓰는 컵, 물, 그다음에 병아리, 콩가, 렌티 두는 자리, 그리고 이거는 그 영양제라든지, 여기는 일단은 컵, 자연주에서 나온 적층형 수납 박스인데 동선이라든지 자주 쓰는 빈도에 따라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행주는 삶아가지고 이제 뽀들뽀들하게 만들어놨고, 이건 이제 컵, 필터 종류들, 삼각김밥틀, 소프넛인데 삶은 소프넛을 흔들어주면 이게 거품이 나거든요. 그거 가지고 주방 세제 대신으로 쓰면 됩니다. 그 파일 박스에는 이렇게 텀블러 종류,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조리 도구가 4개 정도거든요. 접시 종류는 좀 많은 편이고, 제가 섭식장에 있었을 때 그 통제하는 습관을 계속 들였거든요. 판을 쓰면서 식사량도 조절하고, 이 정도 먹었을 때 배가 부르구나를 저는 식판 쓰면서 좀 많이 배우게 된 것 같아요. 이제 심심할 때 여기 와서, 이거는 친구가 선물해준 비타민 젤리, 방광염이 조금 한 번씩 있어가지고 안 되겠다 싶을 때 이 크림베리 이거 먹으면 어떤 약보다도 잘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먹은 거 거의 제빵이었던 것 같아요. 크림베리. 그리고 저는 또 차를 자주 마시기 때문에 이제 차 종류 이렇게, 그리고 칸막이 같은 게 있잖아요. 이런 거. 이게 뭐냐면 무인양품 가시면 이런 칸막이를 길게 사이즈별로 팔아요. 그럼 그거를 여기 보시면 이거를 똑깍 하면 이렇게 길이를 조절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끼워 넣으면 내가 원하는 만큼 잡아줄 수 있습니다. 괜히 왜 이거 샀다가 안에 정리하기 힘들어서 또 안에 또 넣고 하시잖아요. 그런 것보다 이런 식으로 칸막이를 활용하시는 것도 저는 추천해요. 이거는 제가 이제 그 시트지를 씌워가지고 그리고 손잡이도 교체를 해준 것들이고, 안에는 오래된 티가 확 나는데 여기는 최대한 주방 관련 제품들 두고 있고, 요거는 모아둔 비닐들, 쓰레기 봉투, 이건 이제 생분해 비닐 같은 거, 생분해 이제 배수구마, 수세미라든지 장갑들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거 범랑은 이거 행주 삶을 때 쓰는 거, 싱크대에 주방 관련 아닌 아이템도 솔직히 많이 진열되어 있어요. 자주 쓰는 그릇. 이거는 소분하는 그릇. 이것도 이제 제가 일주일치 밀키트 같은 걸 만드는데, 이렇게 칸이 4개라든지 아니면 2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재료를 각각 나눠 담아서 이제 하루치가 되는 거예요. 이 한 칸이. 그래서 식단을 만들 때 이런 식으로. 현관 같은 경우에는 실내화 하나, 운동화 하나, 그리고 아침만 되면 현관에 가서 여기 이제 한 번씩 닦고 쓸고 하거든요. 트롤리가 하나, 둘, 3개가 있죠. 원래는 이렇게 서랍이나 선반 같은 걸 두곤 했었는데 워낙 좁다 보니까 너무 큰 걸 놓기에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먼지가 여기가 많이 쌓이거든요. 입구다 보니까. 그래서 청소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동식 이런 트롤리를 쓰면 청소할 때 하나씩 빼서 청소 싹 하고 다시
넣어두고 할 수 있으니까 편하죠. 네, 첫 번째 트롤리 이거는 메이크업, 뭐 바디 케어용이고, 요거는 이제 뭐 수건이라든지 휴지, 뭐 비상약, 뭐 다리미,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관리하는, 깨끗하게 뭐 집이나 몸을 관리하는 데 쓰는 제품들. 이거는 이제 마음대로 이동할 수 있는 청소용 트롤리. 하나씩 제가 소개를 해볼게요. 이케아 콩스프로스인가? 뭐 그런 트롤인데 솔직히 생각만큼 튼튼하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거 크기가 좀 큰 편이고 뭐 단도 높은 편이라서 그냥 무난하게 쓸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가장 위에는 수건들, 록시락이니까 수건들 배치했고, 발 전용 수건. 이제 제가 현관 앞에는 요거 그 택배 칼을 뒀어요. 저는 이제 택배를 갖고 집 안에 들어오는 게 좀 싫어가지고 바로 현관에서 뜯을 수 있도록. 욕실은 정말 별 것 없고 그냥 컨셉은 무조건 깔끔입니다. 뭐가 크게 있는 편은 아니라서 스텐으로 기본적으로 다 맞췄고, 무타공 수건거리인데 접착제로 이거를 붙일 수 있어서 수건이 뭐 무겁진 않으니까 그래서 잘 지탱하고 있고, 세면대와 거울과 거리가 있다 보니까 얼굴을 보려고 할 때 이렇게 보잖아요. 그게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이케아 이거 제품이거든요. 이렇게 들고 와서 이렇게 볼 수 있게 해놨어요. 위에 있는 물건을 거의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 물때가 자주 끼다 보니까 자주 청소를 해야 되고, 또 관리가 쉬우려면 물건이 적은 게 가장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플루브와 핸드워시를 제가 쓰고 있는데 향이 너무 좋아요. 모닝 소일 핸드워시 이건데 저기가 제 취향의 핸드워시라서 두 통째 쓰고 있습니다. 모래시계를 둬서 양치하면 딱 이렇게 뒤집어서 얼추 다 떨어지면 입 헹구고, 또 세수할 때 또 다시 뒤집어서 또 세수도 하고 이렇게 걸어놨어요. 치약 칫솔질을 할 때 바로 옆에서 치약 그냥 이대로 뽑아서 짜서 바로 칫솔질하고 물기 털어낸 다음에 바로 여기서 건조. 치약도 다른 물기 묻지 않고 이대로 건조. 그리고 이거 치약은 제가 이거 비건 치약인데 클로브덴 시리니케 에어 이거 하면서 잇몸도 좀 시린 게 좀 많이 떨어졌고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에 들어있는 비누는 동구바 제품인데 이거는 이제 다른 쿠팡에서 구입을 했는데 꽤 좋더라고요. 이것도 천연 소재로 된 그 바디 타올인데 잘 쓰고 있습니다. 금방 말려요, 이것도. 딱 이렇게. 이제 제가 옥층이고, 옥층은 대체로 완전히 오프되는 침실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좀 화이트 톤으로 꾸미려고 했고, 이거는 이제 두꺼운 이불, 뭐 패브릭 종류들 그런 거 넣어놨어요. 요거 이제 거의 사시사철 쓰다가 여름에만 안 쓰는 이불. 네, 이거는 뭐 겨울 이제 잠옷들, 가운들. 이거는 이제 이것도 겨울 옷이네. 겨울 옷들이 많죠? 네, 이것도 제가 만들었어요. 이거는 첫 번째로 만든 건데 꽤나 훌륭하게 만들어져서 이걸 이제 만든 후에 용기를 얻어서 저 밑에 독서 책상을 만들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뭘 하냐면 이제 일어나자마자 책 같은 거 그냥 한두 줄 읽거나, 제가 왜 소셜 같은 곳에서 이렇게 미라클 모닝 한 다음에 오늘 할 일을 어플에 적어가지고 함께 올리잖아요, 캡처로 해서. 근데 여기서 이제 앉아가지고 작성할 때가 많아요. 침실 옥층에서는 기준을 세운 게 그러니까 선택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간소하게 만들자라는 게 있어가지고 색상이라든지 아이템이라든지 줄여나갔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여름용 이거 하나 쓰거든요. 이건 이제 제가 안고 자는 용이고,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옷을 4분의 3을 제가 정리를 했나?
그랬을 거예요. 지금 여기에 보이는 게 거의 봄, 여름, 가을, 초겨울까지 입는 옷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그냥 검은 무채색 계열로 통일을 하자라고 생각한 뒤로는 옷을 사야 된다는 압박감이라든지 옷을 골라야 한다는 압박감은 거의 진짜 한 90% 이상 줄어든 것 같습니다. 지금 있는 게 걸려있는 옷이 제가 입는 거 42, 지금 42벌의 옷이 있네요. 가방도 총 5개? 네. 그리고 이제 좀 오픈하기 애매한 것들, 요거는 이제 속옷, 요거는 이제 생리대, 이제 잘 안 쓰는 패브릭들 가장 밑에 수납을 하고 있고요. 자, 농토가 드디어 마무리되었습니다. 거기서 지금 밤이 되었습니다. 쉽지 않네요. 최대한 많은 걸 담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영상을 어떻게 나올지 솔직히 잘은 모르겠고요. 죄송합니다. 이게 첫 번째 영상이니까 1년 만에 좀 따스한 시선으로 봐주시고, 이거 바로 다음 영상은 혼삼러 19년 차 추천하는 아이템 들고 오겠습니다. 아이템